이런 증상이 있다면 암 전 단계 증상 무시하지 마세요. 자, 질병의 6단계, 이 멀티플 스클로시스 같은 이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모든 암에 이르기까지, 자, 6단계, 7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6단계가 경화증입니다. 자, 유방에 이제 약간 지금 석회화 되는 게 보여요. 칼슘화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립선에 지금 석회화 되고 있는 게 보여요. 경화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한 6개월 동안 팔로우업 해봅시다. 추적 조사하자는 얘기 들으신 분들 종종 있죠? 예. 2단계입니다.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로써 흉터 또한 경화증, 스칼로시스의 한 형태예요.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격리시켜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은 암을 계속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가혹하게 대하시는지 몰라요. 암세포는 유방에 생긴 암세포가 간으로, 신장으로, 폐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이런 경화되어 있는 상태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이 주머니를 종종 암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화증 상태도 이 석회화되고 있어서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도록 뭉쳐져 있는 걸 종종 암으로 오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게 이 독소가 동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니까 암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독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걸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다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자, 경화증은 몸이 세포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자, 이제 뼈에서 뼈밀도가 석회화되고 있고 요추가, 경추가 석회화되고 있고 칼슘화되고 있고 유방이 점점 우유, 계란을 계속 호르몬성 음식을 계속 드시면 점점 석회화될까요? 염증 상태가 점점 단단해질까요? 네. 이해하시죠? 자, 치아에 음식을 먹었어요. 양치질 안 하면 그때 뭐가 껴요? 치아에? 플라그가 껴요. 치태가 껴요. 치태, 말 그대로 치아의 때예요. 치아의 때가 이걸 제때 제거 안 하면 이 플라그가 점점 뭐가 돼요? 예, 스케일링 왜 하러 가세요? 치석 제거를 하러 가죠. 치아에 있는 돌덩어리 치석, 신장에 있는 돌덩어리 신석, 간에 있는 돌덩어리 담석. 아시겠죠? 이런 애들이 점점 석회화된 게 경화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점점 경화돼서 그게 암과 오인될 정도로 딱딱해지기 때문에 젖산피르부산과 합친 온갖 대장의 독소들, 용종들, 그 다음에 기생충들, 300여 종이 넘는 기생충들, 신장의 신석들, 결석들, 간의 담당의 담석들, 이런 것들이 점점 젖산피르부산과 음식물 독소와 합쳐서 점점 딱딱하게 경화되어서 축적되어 있는 유방에 축적되면 유방암, 간에 축적되면 간암, 신장에 축적되면 신장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5단계 해독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막 자꾸 자르고 지지고 볶고 항암 방사선하고 이거 대신에 왜 재발전이 없는 안전한 길을 택하시는지 이제 아시겠냐고요. 암이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고 해독되지 않은 독소가 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장 청소의 중요성, 신장 청소의 중요성, 간 청소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뽀얗게 바르고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장 청소입니다. 내장 청소.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부절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병이 났을 때는요, 이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유방 잘라냈으니까, 대장 섹션 했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사과나무에서 나무 땄다고 사과 다시 안 열리는 거 아니라고 어저께 들으셨죠? 사과나무에서 나무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사과 안 열리죠? 열려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방 섹션에서 유방 없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대장 섹션 해가지고 없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용종이 생겨요.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돼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처럼 암 환자들은 라이프 스타일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활습관병. 아셨죠? 저만 알고 있나?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부절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좋지 않은 음식, 독성 가득한 약물을 사용한다면 세포들은 마침내 볼넷하거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난폭해지고 미쳐버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암 전문가들이 암세포는 분별력은 잃은 집 나간 정신 나간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IP6를 공급해주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식생활을 해주니까 집 나간 정신 나간 이 세포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전 제가 29년 동안 수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린 세포가 암이라는 거예요. 예, 이 common symptoms of 그 multiple sclerosis, 다발성 경화증의 일반적인 증세를 보시면 퍼티그,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껴요. 마치 이제 부신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나 간에 문제 있나 싶으면 그럼 아주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시죠. 예, 디프레션이 와요. 그래서 자꾸 우울증이 와요. 예? 뭐 행복한 일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고 파킨슨이 올 수도 있지만 예,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자꾸 디프레션이 되냐면 몸이 자꾸 지금 독소가 다발적으로 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벌티고 뭐예요? 어지러워, 현기증 나, 한 번씩 휘청휘청 돼요. 철분이 모자라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영양이 흡수 안 되니까 벌티고 증세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비전 프로블럼. 이제 당뇨에서 합병으로 이제 망막 이상이 오는 것처럼 자꾸 이제 그 보는 이 비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시각에. 그 다음에 cognitive dysfunction, 인지 기능 장애가 와요.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부부가 둘 다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인지 장애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사후장 버전으로 자꾸 딴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둔하세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 펑션이 문제가 와 있어요. 기능이 지금 문제가 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 지수가 개수가 올라가 있고요. 보니까 뇌 영양소 비타민 B1, B2, B3, B6가 흡수가 안 돼요. B12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분들을 제가 29년째 보다 보니까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오는 증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B 컴플렉스가 부족하면 이 멘탈 쪽에 문제가 오는 게 보이고, 미네랄이 이렇게 암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는 게 보이고, 아시겠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증세들이 막 와요. 몸에 이렇게 약간, 뭡니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부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절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장과 블레더 심프톰이 와요. 이제 방광에 자꾸 뭡니까, 소변, 소태라고 오줌 소태가처럼.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여러분 오줌 소태 오는 거 아시죠? 신장하고 요관하고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신장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전립선 암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던 증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 청소할 때 부종이 약간씩 오거나 신장약을 우바우르신이나 머시멜로우, 루트 이런 거 여러분 10가지 약초 드시면서 신장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소변이 이 홍차 색깔 같은 이 이뇨작용이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자꾸 부종이 오잖아요. 이런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슈얼 디스펑션, 이 성기능 장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멀티플 스클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라고 하면 이 경화증과 암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5단계 해독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장이 경화되는 걸 막고 간이 경화되는 걸 막고 이거예요, 이거.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암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7단계 암,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바로 암입니다. 세포들이 더 이상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암 전문가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암은 암의 특성이 있어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어떻게 해요? 손상된 세포는 죽도록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서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자꾸 지하고 똑같이 망가진 세포를 찍어내, 붕어빵 찍듯이.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정상세포는 일정하게 분열이 끝나면 멈춰요. 근데 암세포는 be out of control, 이 통제할 수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해요. 지하고 똑같은 망가진 그 붕어빵을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표현을 자꾸 넣는 겁니다. 재미없으신가? 그래서 이 미쳐버린 뇌세포들이 이 뇌 통제를 받지 않고 막 제멋대로 행동해요.
이걸 멈추기 위해서 세포 자살 명령을 가장 잘 받는 이 아포토시스, 망가진 세포가 죽어라? 너 망가졌어. 죽어야 돼. 라고 명령을 가장 잘 받는 게 언제라고요? 수술할 때라고요? 예.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33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아이고, 체력 없어 죽겠는데 3은 뭐예요? 일도 못 하겠어요. 하시면 이제 체력에 따라서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 체력에 따라서. 예.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 여기에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미 아무리 재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도 저지방 채식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망가진 간세포도 6주 만에 돌아와요. 예, 집 나간 뇌세포 돌아옵니다. IP6 피투산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천연치료제 드시는 거 못지않게 제가 밀키트를 왜 개발했냐면 넘버 2가 뭐예요? 제가 이거 저 홍보하려고 하는 게요. 왜 29년 동안 제가 이걸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무리 저지방 채식을 해도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지 않으면 계속 혈중 호모시스 농도가 균형을 잃어. 그러면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걸 본 거예요. 29년 동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 2에 뭘 넣었냐면 필수 지방산은 말 그대로 에센셜 패티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수는 비필수일 때가 필수입니까? 음식 드실 때 필수로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필수 지방산이에요. 아셨죠? 예? 저만 알아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션과 이스트프레이크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3와 6의 이 균형이 깨지는 게 얼마나 아무리 건강식하고 저지방 채식을 해도요. 필수 지방산 균형이 깨져버리면 염증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왜 채식하는데 병이 걸리는 사람이 많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바로 필수 지방산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수적으로 안 먹어서 생긴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또 한번 홍보? 예, 그래서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음이 울리면 몸속에 독소가 필요 이상 쌓여가고 있으니까 제발 주인님 불규칙하고 부절제한 생활습관, 식습관 버리세요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알아듣고 정상적인 그 생활체계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배에 구멍 났으니 계속 물만 퍼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자꾸 저 몸의 신호체계가 자꾸 여기 지금 몸이 불나고 있어서 사이렌이 울리는데 아이 시끄러워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뭡니까 이거 화재 경보기를 자꾸 부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제발 그 화재 경보기 부수지 말고 구멍난 바에 원인 제거 안 하고 자꾸 물만 퍼내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2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번 있으면 한 조금 마루타도 시켜도 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셨죠? 제발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약물을 계속 투여하면 한 개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치명적인 독소들과 협력해서 드디어 세포가 이제 크레이지 아주 미쳐버리는 현상. 그게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암은 여러분이 세포를 너무나 그동안 학대하신 결과예요. 예. 그래서 이 집 나간 암세포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되겠죠? 대답들 안 하시네. 자, 약물이 왜 위험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증과 같은 불편함의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병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시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시각에는 약물로 경고음 스위치를 끄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뭐다? 약물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이산만 할 뿐이에요. 유방 절제하면 유방에 있는 이 암세포는 없어진 것 같은데 폐로, 림프로 다 옮겨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것도 위험한데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자, 약물은 증상을 속입니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씌워놔요. 예. 약물은 여러분의 몸에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 놓으므로 여러분의 몸을 위해 할 일을 잊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증이 존재하는데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질병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래서 마침내 멀티플 스클로시스 경화증을 비롯한 암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각종 진단서의 약물은 영양제로 대처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네랄이 너무 균형이 깨져 있어서 옛날 같으면 사과 한 개 먹으면 충분한 사과산과 유기산을 드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토양이 다 제초제로 다 범벅이 돼 있어서요. 50개를 먹여도 한 개 먹던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양제 먹이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몸에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 검사해보니까 중금속 헤비메탈이 꽉 차 있죠. 미네랄 검사해보니까 미네랄 흡수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새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의사를 위한 타운센드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학적인 약물 대신에 차라리 부족한 영양소를 드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장 좋은 건 하늘마을 식단처럼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조직 내의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이 약물 치료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직도 이제 이 갈림길에서 지금 이제 혼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있는 독소를 없애려는 방편으로 더 치명적인 독소를 취한다. 그래서 차라리 유방암 하나였으면 좋았는데 계속 항암제, 방사선 하시면서 암세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 2배, 3배로 항암제와 싸워야 되고 방사선 독소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들어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방편으로 더 치명적인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살상하기 위한 겨자가스를 비롯한 그것으로 구성이 된 항암제 여러분들이 자꾸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약물 사용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자,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여기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꿔주는데 불과합니다.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어서 언젠가 훗날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계속되는 질병을 계속 안고 가시는 거예요. 고혈압약과 평생 친구가 되시라고요? 당뇨약과 평생 친구가 되시라고요? 천만의 말씀, 슈어황. 중국어로 센노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우리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병이 났을 경우에는 증세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인 조건을 바뀌어줘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이 푸드 스타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된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에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왜 요새 이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으로 많은 환우분들이 회복이 되냐고요. 이거예요.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체적인 조직의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답이잖아요, 정답. 약을 먹이면 병세를 복잡하게 만들어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질병은 인체 생리의 질서가 깨어져서 생긴 것이므로 인체의 생리작용을 창조 섭리대로 순리대로 돌려주면 약을 쓰지 않아도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으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 인체 생리 질서가 교란돼서 자체 회복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약의 독성으로 침 튀기면서 하고 있어요. 도리어 질병이 생겨서 남은 생에는 약의 독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간장이 녹아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9년 동안 여러분을 돌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애간장이 녹아요. 21.2가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가 30 아까 8 정도 됐나요? 대단하죠. 참 이게 약물 사용의 남용이 얼마나 질병의 7단계까지 끌어오는지를 지금까지 좀 보셨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혜인님의 시를 저처럼 얌전하신 네, 우리 이혜인님의 아름다운 시를 소개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복스러운 마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더욱 열려있는
사랑과 기도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일상의 소임에서 가꾸어가는 잔잔한 기쁨과 감사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용서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온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